연일 사상 신고가를 경신하는 코스피와 나스닥, 주변에서는 ETF를 들었네, 우주가 좋네 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투자를 고민하신다고요? 잠깐 멈추시고 이 영상을 본 후에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트코인 트레이더 덕투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이 아닌 나스닥과 코스피 위주의 큰 관점에서 현재 시장의 호황기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에 대해서 논의해 볼 건데요. 비트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이시더라도 큰 흐름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테니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남은 하반기와 시장 전반의 리스크 제거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와 나스닥의 과거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번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코스피 날봉 차트입니다. 현재 코스피 움직임을 보게 되면 나스닥이 반도체 사이클을 시작했던 2023년부터 그리고 현재 2025년 초반기까지 그동안 30%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었던 이 코스피는 2025년 4월을 기점으로 바닥에서부터 300%라는 상승률을 보여주었는데요. 과연 언제 떨어질지가 가장 큰 관심사이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상승이 거의 끝에 다다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현재는 5파 구간에 돌입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현재 구간은 고점에서 나타나는 엔딩 다이아고날 패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갈까를 좀 중요하게 보고 계실 텐데,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살펴보면 저는 1200포인트 선 정도가 코스피가 최대로 반등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적으로만 바라봤을 때 이미 5파의 확장분 9000포인트까지는 도달을 해줬고, 추가로 어디까지 확장되느냐는 저는 1.274 구간까지만 보수적으로 좀 바라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보는지를 나스닥과 함께 좀 살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현재 이 차트는 나스닥 주봉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들 보고 계시는 이런 선형 차트의 모습이 아니라 상승률과 하락률을 대조해서 그려낸 로그 차트라는 겁니다. 이 로그 차트를 통해서 살펴보면 나스닥은 끊임없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자산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는 과거 나스닥의 상승 추세가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깨졌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는 조금은 새로운 국면에 돌입을 해서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추세를 자세하게 살펴보게 되면 자, 이렇게 타임프레임으로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추세가 깬 이 지점으로부터 위기 끝을 시작으로 현재 추세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의 위기였던 코로나 이후 연준이 강하게 QE를 발표하면서 기존의 1.75%였던 금리를 0%로 긴급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는 엄청난 돈이 풀렸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현재 아직까지도 고금리 시대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번 사이클도 이런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나스닥은 항상 고점 부근에서 천장을 평평하게 만들고 수렴하는 형태에서 하락이 진행되는 모습과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 시장도 어느 정도 고점을 형성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후 채널 상단까지 도달을 했을 때 앞으로 이 마지막 파동이 진행이 되겠지만 최대로 볼 수 있는 구간은 29,000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추세 기반 피보나치 확장을 통해서도 다음 파동의 예상 구간은 100에서 29,900포인트 사이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물론 이대로 꼭 간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고점을 평평하게 만들고 있는 현 구간과 차트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채널 상단에 위치해 있는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과열 구간이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전 코로나 시장 때처럼 투기 과열이 심화되면서 꽤 오랜 기간 시장이 광기장에 돌입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환희를 부르짖을 수 있는 구간은 맞지만 그 위로 올라간 그 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대 닷컴 버블이 엄청난 폭의 큰 하락이 진행되었던 만큼 그 가능성도 늦추지는 말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코스피도 어느 정도 이젠 천장이 보이는 위치까지 왔으며
한 가지 걸리는 점은 지금의 상승이 결국 미국은 AI에 투자를 했고 우리나라는 반도체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달라서 사이클의 시점이 다른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결국 현재 자산 시장의 메인은 미국이겠죠. 미국이 지수를 견인하는 흐름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자금 유입 규모가 굉장히 커진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신흥국으로의 투자는 항상 자산 시장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던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현재는 단기적으로도 꽤 주의가 필요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현재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FOMC겠죠. 지난 미국의 FOMC 결과는 동결이었지만 시장은 이 동결 데이터에 주목하지 않았고 사실상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앞으로 케빈 워시가 이끌어갈 통화 정책 때문인데요. 생각보다 이번 FOMC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이번 금리 결정에서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고 거론하는 모습까지 보이면서 시장은 상당히 조금 위축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FOMC에 가려져서 한 가지 주목받지 못하는 이슈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입니다. 해외 투자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는 국가 중 하나인 일본이 30년 동안 저금리, 저성장을 고수해왔던 일본이 지난 2024년부터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면서 향후 금리 인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발표했는데요. 재작년 7월에 코스피 시장을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4년 7월에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터지면서 증시가 하루 만에 20% 이상 급락하는 사태가 있었죠. 현재 시장 또한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지나치게 풀린 돈, 그리고 이제 고금리 시대에 진입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과연 AI가 이 생산성을 유동성 이상으로 끌어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국면입니다. 과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AI 랠리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10년물의 가격 차트를 보게 되면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번 통화 정책에서 금리는 계속 인상을 할 것이고 국채 매입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그동안 적극적인 국채 매입을 통해서 저금리와 저성장의 정책을 고수해 오던 여태까지 일본 정부와는 다르게 아무래도 국채 금리 상승률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인데요. 후에 금리가 너무 높게 오르면 기존 데이터와 상관없이 국채를 매입하겠다라는 안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긴 했지만 현재 일본 10년물과 엔화 대비 달러를 보면 현재 엔화의 강세는 강달러에 살짝 묻히고 있는 흐름인데요. 신고가를 갱신하기 직전인 점을 살펴보았을 때 강달러는 역사적으로 증권 시장이나 자산 시장에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엔화 자체도 금리가 오르면서 결코 약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이 강달러 현상에 조금은 가려진 듯 보이지만 후에 이 강달러 현상과 엔화 강세까지 겹쳐진다라고 하면 시장의 유동성이 훅 빠지게 될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달러 인덱스도 같이 보면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고 미 국채 금리, 일본의 국채 금리, 그리고 엔화의 가치 상승, 달러의 가치 상승 이러한 점들이 결코 이 위험 자산 시장에는 좋은 점으로 작용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시장 전반에 가장 넓게 퍼져 있는 레버리지는 아무래도 엔화가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를 중심으로 현재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만약 현재 고점을 돌파하면서 더 기록적인 상승이 견인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글로벌 유동성 위기에 주목을 해야 하고 현재 건강한 조정이 나오면서 일부 통화 시장과 국채 시장에 안정기가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며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면 현재 저점에서 고점까지 300%의 상승이 일어난 코스피에 대비하며 저점에서 고점 대비 90%의 상승폭밖에 이뤄내지 못한 코스닥은 어느 정도 상반된 흐름인데요. 현재 피보나치 되돌림을 통해서 살펴보면 코스닥은 0.5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는데요. 이 구간에서 빠르게 1000포인트 이상으로 마무리를 해 주어야
후에 1200포인트 그리고 그 윗구간까지 다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코스피는 현재 대형주 위주, 즉 하이닉스 3전 중심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는 사실상 오래 갈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체력을 확인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코스닥이 따라서 반등을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점은 1000포인트를 빠른 시일 내로 복구를 하는가, 그리고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대비해서 얼마만큼인가를 유심하게 체크해 봐야 합니다. 이러한 수급 쏠림 현상은 결코 오래 갈 수 있는 장기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요소는 아니기 때문에 시장이 건강하게 상승을 해야 한다면 코스닥도 따라서 순환매가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것은 약 1주 동안은 현재 고점 부근의 코스피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되고, 코스닥 지수가 1000포인트를 빠르게 탈환하는지 그 여부를 중심으로 관망을 하시되,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대형 우량주들은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제치면서 기록적인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 컨센에 거의 부합하는 가격대에 왔습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약간의 상승을 통한 차익은 기대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까지 이렇게 허황된 가격대까지 바라본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으니까 투자에 꼭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거기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번 연도 하반기 내로 FOMC와 일본의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중점으로 확인해 보셔야 할 듯 합니다. 우선 차트상으로는 현재 마지막 파동에 위치해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역시도 바닥을 기고 있는 만큼 가장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 먼저 가격을 선반영하면서 현재 유동성 장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특히나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주의를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자세한 관점 같은 경우는 제 영상 하단 더보기란을 통해서 제 텔레그램 채널에 입장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덕트였습니다.